자, 오늘 이제 108쪽의 기타 신설. 지난 시간에는 천을 기인까지 했습니다. 108쪽의 기타 신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기초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역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마, 도화, 화계 이야기 했죠. 했는데, 자, 지금 중급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역마는 인호술 삼합의 첫 글자가 충하는 글자라고 해놨습니다. 삼합의 첫 글자가 충하는 글자. 삼합의, 여기 삼합이죠. 여기 삼합의, 그죠? 요거는 12신살입니다. 맞죠? 12신살,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그죠?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계살. 이건 그거예요. 그죠? 12신살. 자, 우리가 지금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하자면, 자, 인호술 삼합에, 그러니까, 자, 아까도 띠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이제 과거, 이제 우리 할매들 하던 그 시점에 보면, 해석으로 보면,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역마살은 삼합의 첫 글자가 충하는 글자는 인신충이잖아요. 그리고 조글자가 역마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12신살로 볼게요. 인신 역마죠. 맞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사유축은 결국은 사해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신욕이 있는 거죠. 12신살이나 지금 여기 있는 이 같은 일, 신자지는 결국은 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신충하니까 인이 역마에 해당되고, 또 해묘미는 이 세 개의 띠들이 둘이 뭉쳐서 해의 이 세 개의 띠들의 역마는 사해충에서, 그래 따지고 보면 이 네 개의 글자들이 역마성이 있는 글자들인데, 따지자면은 인오술 범띠와 말띠와 개띠들은 요 글자가 정확히 역마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요 책에 하는 내용입니다. 책에 하는 내용이에요. 인호술, 사유축은 마찬가지로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해라는 글자가 도화에 해당된다. 역마에 해당된다. 그럼 역마란 충이니까 뛰어서 멀리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앉아 있지 않고 멀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역마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 네 개의 글자들이 충하든 안 하든 이 글자 하나하나 글자를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인이라는 글자는 충에서 튀는 게 아니라, 충하면 당연히 튀죠. 역마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이미 오화의 방향성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사는 유검의 목적지를 두고 가는 겁니다. 생한 거예요. 이미 발을 디디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또 신은 잘하는 글자를 위해서 이미 출발하는 거예요. 해는 나무, 뭐라는 글자를 목표를 두고 이미 첫 발을 내디디는 거거든요. 그래 이 네 개의 글자들은 이미 자체가 역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들 중에 두 개만 있어도 그 사람은 역마와 같은 그런 성정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가만히 잘 안 있으려한다. 항상 이동하고 이래 하려하지 궁디 오래 안 눌러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봐도 꼭 역마를 이렇게 해서 뭐 삼합의 첫 글자가 충하는 글자 이게 아니라도, 그죠? 이 글자가 두 개만 있으면은 역마적 기질을 갖고 있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죠. 또 올해가 진이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그 진이라는 글자는 보면 뭔가 고지잖아. 뭔가를 갈무리 하잖아요. 뭔가를 갈무리 하고 새로운 세계로 환경을 열어주자 함이거든요. 이 진이라는 글자는. 그러면 어떻다? 변화함을 말하잖아요. 변화함을 말하듯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럼 내년에 또 사라는 글자가 오는데 그 사는 새로운 사유축으로 유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면 유가 내한테 뭐냐? 유가 내한테 예를 들어서 재성이다. 그럼 돈벌이 하려고 네가 뭔가를 지금보다도 다르게 원래 지인이라는 글자에서 뭔가 구조 조정을 내부적 조정을 해서 4년이 오면은 새로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꼭 역마가 아니라 신이란 그러면 사가 역마가 되려고 하면 뭡니까?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가 돼야지 역마잖아. 아이라도 역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거 띄면 당연히 그 외부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죠? 여기도 보면 자 여기 역마살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살에다 보면 인사신이에요. 인이 인을 만나면, 그죠? 이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잖아. 사가 지사를 만나면 이거거든요. 그 결국은 신자진 띠는 신자진 일지에 가진 사람은 신이란 글자를 만나면 지살이 뭐가 하면은 지살도 역마예요. 그런데 역마는 멀리 뛰고, 표현하자면 역마는 멀리 뛰고 지살은 가까이 뛴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움직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요걸 역마라 한다. 역마. 그죠? 그래 간단하게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인사신의 역마 글자가 충되는 글자들끼리는 무조건 역마 멀리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내 일지에 인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 인사신의 뭐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 그죠? 일지에. 그런데 사라는 그가 충되는 글자. 자, 일지에 그래 결국 이 말이죠. 일지에 인이 있으면 인신이 충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가 있으면 사해가 충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은 또다시 이제 인신이 충하고, 이 말이잖아요. 해는 사오 충하니까. 일지에 요게 있으면은 신이 오면은 이동을 하게도 멀리 나가게 되고, 이 말입니다. 사가 있는데 해가 오면은 멀리 출다 나가게 되고,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역마라 한다라는 거죠. 역마. 또 질문. 역마 질문. 이 근데 역마살이 이 적용이 참 잘 됩니다. 내년에 보이소. 내년에 4년이잖아. 내년에. 그죠? 원래 갑이는 내년에 을 4년이잖아. 내년 2025년은 을 4년입니다. 이제 여는 모르겠고 여는 알잖아. 을 4년을 아세요? 내년에? 오. 여는 몰라요. 내년에. 완전 반대네. 여하고. 여, 여는 중급에 지금 한참 이제 고급으로 넘어갈 판인데, 내년에 올해가 이제 갑진이잖아요. 그죠? 갑진에 갑을 진사 한 칸씩 더 가는 거잖아요. 그 후년에 가면 또 요소 또 한 칸씩 더 가는 거고, 요게 2024년, 25년, 26년은 또 한 가지 갑을 병 진사 오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봄에 청용의 해였고, 내년은 뱀이잖아. 푸른색이잖아. 봄. 용에서 이제 이 뱀으로 변한 거죠. 이래 넘어간 거예요. 그 내년에 어쨌든 사라는 글자가 오면 사가 충하는 글자는 해죠. 사해 충이는 충은 아니지만 해라는 글자를 일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 이동을 한다라는 거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역마살이라. 그 다음에 4년에 일지에 사가 있으면은
지살이라 했잖아요. 사사. 이것도 이동은 하는데 역마는 충대는 거는 멀리 뛰고 같은 역마가 오면 요거는 가까이 튄다. 이동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입이 멀리 나간다 하는 건 그 말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멀리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을 하는데 멀리를 간단 말입니까? 장소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이소. 멀리 나간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에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간다든지 좀 멀리 그렇죠. 예, 멀리 이동하는 운이다.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멀리 이동하는 운이다. 이거예요. 발전성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발전적일 수도 있고 또 뛰어서 저질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면은 그게 평소에 나한테 이로운 글자. 그죠? 이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이동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멀리 외국까지 가가지고 털리고 올 수도 있죠. 그런 거다. 또 역마지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개 글자들은 다 생지라해서 충이 되면은 멀리 이동한다. 또 같은 글자가 오면은 가까이 좀 멀리 이동은 아니지만 충처럼 이동 아니지만 이동한다. 그런데 내 명예 갖고 있을 때는 인사신의 명예는 두 글자 이상 갖고 있으면은 내 본질적으로 나는 내 성정이 역마성이 상당히 짙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화 여기도 도화가 나옵니다. 연살이 도화예요. 연살 여기 이제 도화라 한다. 그죠? 자, 도화란 아까 시간에 도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도화는 요 글자들이라 그래 자오묘유죠. 자오묘유 각 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 왕지 그죠? 강한 기운 왕지. 야들은 벌써 생지는 탁해요. 생지는 내가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딘 거고 이미 역동적으로 내디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왕지는 거의 최대의 생지의 목적지예요. 그리 와야 돼 내 인대로 이 왕지가 그래 도화 그죠? 그런 거죠. 그래 이 도화라는 글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기를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인기를 먹고 산다 뭐 이러는 건데 그냥 상당히 그 도화의 글자들을 보면 자오묘유는 어떻습니까? 자는 순수한 수 기운만 갖고 있고 그죠? 오는 순수한 화의 기운만 갖고 있어요. 자오묘유 묘는 순수한 목기만 갖고 있고 유는 순수한 금기만 갖고 있어요. 다른 게 혼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해요. 도화예요. 자, 여기 도화란 삼합의 첫 글자, 그죠? 삼합의 첫 글자 바로 다음 순서에 오는 글자. 삼합의 첫 글자 인옷을 띠는 이 말이거든요. 인옷을 띠는 그러면 인 다음에 묘잖아. 인묘진 나가니까 묘라는 글자가 도화에 해당된다. 여기 12신사를 볼게요. 인옷을 띠는 묘, 연살이라는 게 도화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 또 여기서 보면 이 도화란 연살은 12신살에서는 목욕이거든. 목욕이라고 합니다. 그 목욕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목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목욕시키는 거라. 아까 태어나서 생한다 어디로 간다 목욕시켜서 옷을 갈아입는다 아름답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화를 한다. 그 다음에 사유축은 사 다음에 사오미로가 아니고 오화잖아요. 오화가 도화라 하고 이거죠. 연살 도화살
목욕 이거예요. 각 삼합의 첫 글자 바로 다음에 오는 글자가 그 도화에 해당된다. 그래 일반적으로 도화살 있나 없나 이거는 꼭 만약에 뭐 신자진띠나 인호술이 내 일지에 있다. 그러면 묘라는 글자가 있어야 도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네 개의 글자들은 다 도화예요. 자오 묘유 이 네 개의 글자는 다 도화라. 각각의 얘는 도화를 분리해서 해놨죠. 인호술띠에 대한 도화는 묘가 되고 사유축에 대한 묘는 사담이 오화가 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책에 표현한 거는. 그러나 그 얘기보다는 자오묘유 네 글자는 이미 그 자체가 도화입니다. 순수 혈통이잖아 가들은. 그렇게 도화예요. 그래서 가들이 두 개만 더 있으면 두 개, 세 개 있으면 그 사람은 도화값 한다 이 말입니다. 도화 뭐라고 해야 되노? 도화의 성정을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옛날에 도화살 많으면 바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 저 사람 하나니 막 그래 목욕을 시켜갖고 옷을 싹 갈아입은 그런 형국이 내가 깨끗하다 예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눈총을 받아요. 이 많은 이 시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남의 눈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겠죠. 자꾸 찝찝거리겠잖아. 좋고 이쁘니까. 그래서 이제 도화는 그런 표현을 한 거지. 도화를 좀 더 우리식으로 명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내 그 숨어있는 아름다움의 도화를 보고 왜 저것들이 알고 자꾸 내한테 나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도화는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게 도화다. 그런데 자오묘유 네 개 글자들은 순수 혈통이다. 다른 오행들 안 섞였습니다. 순수 자기 혈통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래서 남들이 그래 본다. 그게 그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두 개 이상만 있으면 그 있는 명은 지지의 네 개 중에 두 개 이상만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의 성정은 도화의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화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보지 내가 남들한테 다가가지는 잘 안 합니다. 생지는 어떻습니까? 생지의 특징은 이미 뭔가의 목적지를 정해주고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정이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생지가 강하게 자리해 있는 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좀 더 역동적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동창들 중에서도 어떠한 간에 모임에 있어서도 전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내 성정이 내 환경이 역동적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친구 잘 있나 뭐 멀리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지가 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화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화는 내가 전화 잘 안 해. 오면 반가워한다. 속으로 왜 네가 내를 알고 이런 얘기지만 진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듯이 오면 반가워해요. 반가워하는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만은 내가 도화라서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화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묘유충 해버리면 도화의 기능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묘하고 유가 충하면은 그 기능. 묘하고 충하면, 충하면 그 아니냐고? 없어지냐. 묘하고, 유하고 그 묘유충을 하니까 그러면 도화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기능이 좀 아니요. 도화는 도화, 충은 충. 그 충을 하면 육친적 그 묘의 육신 그거와 그다음 유의 육신이 충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지. 도화성은 갖고 있다. 내 본질의 도화는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이제 도화다. 나의 본성은 도화가 있다.
그죠? 도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충은 생지의 충들은 아까 이 뭡니까 역마락해서 뛰어다니고 이동을 하고 이 도화의 왕지의 충들은 어떻습니까?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순수 혈통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충하니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두 개의 육신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루기가 힘들다 이런 거예요. 깨져가지고 도화란 특성이 그렇다. 그 도화에 대해서 쭉 밑에 내려보면 연월에 있으면은 뭐 담장 밖에 있다 해서 장외 도화라 하고 막 이러는데 일시 요 있는 내용을 실어놓은 거는 옛날 이제 고법의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실어놨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시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화의 또 좋고 나쁘면 항상 우리는 명리에서는 좋고 나쁘면 그 도화는 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내한테 있지만 어느 그 중에서 어떤 글자가 내한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얘기하듯이 근데 그런 고형의 도화는 나한테 이롭게 쓰여지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계로 넘어갑니다. 화계. 자, 화계살은 삼합의 마지막 글자. 그죠? 삼합의 마지막 글자. 화계살은 12신살에서도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죠. 인호술띠는 그죠? 술이라는 글자가 화계살에 해당되고 사유축은 축화계살 이 말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진술충미는 이 네 개의 글자들은 화계라 한다. 화계란 그죠? 화계살이란 이 빛남을 갖다가 화계를 덮는다라는 거죠. 발광하지 못하게 뭔가 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거죠. 화려한 빛을 덮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화려한 빛을 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으로 넘겨주고 그죠? 그래서 화계살은 다재다능하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 그죠? 화계의 특징이 그래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 화계. 그걸 이제 확인한다. 일지에 만약에 토를 깔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지의 토들은 자기 잠재적 재능이거든요. 그 지장간에 어떤 걸 깔고 있는지 그 잠재적 재능을 갖고 있다. 재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화계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화계의 이 재능이 다양한데 손재주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답니다. 생활의 달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화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화계는 지나온 것을 많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지장간 속에 보면 지나온 것은 인호술 그죠? 지나온 걸 내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추억을 갖고 있다. 우리가 동창회 가서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아야, 니는 뭐 초등학교 될 때 너 누구 짝꿍 옆에 앉았고 누구랑 니 뭐 친했고 그때 니 뭐 어디서 좋아하고 뭐 시시콜콜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저도 진짜 그런 얘기 모르거든요. 그걸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그런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화계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뭐 예술에도 소질이고 두뇌도 총명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기 때문에 흔히 성도살인이 종교살인이라고 불린다 일어나는데, 자, 화개살 이야기, 본인이 화개살 있다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뭐 종교에 귀해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자, 제가 저기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는 화개라 하더라도, 자 볼게요. 화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화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축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는 진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는 미토가 있고, 여기는 수리가 요래 있습니다. 여기 화개의 글자가 되잖아. 그 화개살에 해당되는데, 종교에 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자, 요 화개는, 요 진토의 화개는 어떻습니까? 요 지단간 속에 지 앞에 건 순수한 을목도 있고 감춰놨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해수도, 개수죠, 개수. 개수도 지가 탁 감춰져 있습니다. 지장간 얘기예요. 지장간 아니지만. 이러한 재능을 갖고, 덮어가 내 속에 갖고 있고, 이 얘기예요. 이게 일간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재능인지 모르지만, 그죠? 감춰져 있고. 그러면 야는 이런 걸 감춤으로 인해서 어떤 걸 열어줍니까? 만약에 화개가 진진 화개가 있어. 화개살이라. 그러면 이제 진진 화개살이면 만약에 이제 무속인들한테 가든지 어디 가면은 너는 뭐 절에 들어왔나? 너는 뭐 종교에 기해라. 이런데 이게 화개살이잖아요. 성도살 절에 가라. 이런 얘기거든. 볼게요. 진진인 것 같으면 이걸 재주를 다양하게 감춰져 있고, 진은 뭡니까? 진의 화개는 이러한 것들을 감추고 내가 갈무리하고 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계는 화의 세계예요. 화는 밝음, 문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밝음으로 인도해주고 문명 세계로 열어주고, 이게 진이라. 그 문명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어떤 것일까요? 의사, 예? 의사, 정지인, 굿 하는 사람. 아니지. 아니지. 문명의 밝은 공간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문명의 세계로, 글과 학문을 가르친 선생님이죠. 그죠? 선생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그래, 이거는, 그런데 성도살, 네 화개, 이거 두 개 있다고 해서 네 화개살 있네? 절에 들어왔나? 아니면 뭐 종교에 귀해라?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다 이 네 개가 화개에 해당되는 글자지만은, 지금 책에 요 나와 있는 성도살 하는 얘기는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개의 글자입니다. 볼게요. 요런 문명을, 요 반대 거는 술이라는 글자는 술이 있으면은, 술은 요 밝은 거 유라는 이 속에는 유라는 신금과, 그죠? 화려한 정화를 갖다 덮고 내가 갈무리하고, 이거 갈무리해야 어두운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북쪽 어두운 곳, 북망산천 들어보셨죠? 그쪽을 열어줌이에요. 그쪽으로 인도해 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군은, 그렇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성도살인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화개라 해서 다 그 화개가 두 글자만 있으면 전부 다 뭐 종교살인이 성도살인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상당히, 요 글자에 상당히 그 의미가 이렇게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 숫자 두 개 있으면, 예? 그 숫자 두 개 있으면 보통 성녀들이 많은 거예요. 성녀, 꼭 성녀만 그런 게, 그런 게 있죠. 나는 종교에 많이 갑니다. 영적으로 많이 발달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본인이 그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종교에 찾아가요. 또 뭐 꼭 절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부하신 스님들이 보면 절에 뭐 보살님 절에 와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공부하신 스님들을 보면 또 이제 또 공부하신 천주교 신부님들도 신부님 수녀님들도 명리 많이 하세요. 그걸 하시면은 이분들은 구속적으로 종교에 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신 스님들. 예. 그 술자 두 개, 네. 죄송해요. 본 수업하는데 이게 뿌리- 아니 지금 괜찮아. 질문 해보세요. 술자 두 개씩 있는 사람 연가상의를 많이 받습니까? 어. 보통 이래 보면 연가상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막 잠도 못 자고 맨날 아프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무속인 돼야 될 사람들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절에 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주교에, 또 종교에, 그죠?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 끌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밑에 화개살의 중간쯤, 그 페이지 중간쯤 보면, 화개살은 기술이나 예능의 소질이 있고, 두뇌도 총명하고, 이렇죠. 종교성으로도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이 말이다. 만약에 화개살이 인수가 같이 있으면 머리가 좋고 인류대학을 나오거나 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지만 공망 맞으면 이런 데 있어요. 예, 공망 얘기 많이 나옵니다. 공망 만나면 고독하고 일에 막힘이 많기 때문에 속세를 등지고 입산수도 하거나 성녀가 될 발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진진의 것이 공망, 술술이 아니더라도 진진의 것이 공망 맞으면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뭡니까? 고독하고 일에 막힘이 많았어. 이거예요. 고독하고 일에 막힘이 많으니까 에라이 낚시나 가자 라든 에라이 정한데 영가쁘자 산으로 입산수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군 이건 관계없잖아. 자, 대장군 보겠습니다. 대장군이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사할 때, 그죠? 대장군이 어디에 있노? 어느 방에 있노? 이 말인데, 대장군은 대장군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법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방이 합입니다. 그거는. 그죠? 임묘진, 사오미, 방이죠. 요거는 이제 방이 목, 요거는 방이 화, 방이 금, 요거는 방이 수잖아요. 수. 그죠? 임묘진 년이면, 원래는 인년을 지나서 묘년을 지나서 현재 진년에 와 있으니, 원래, 갑진년, 진년에 와 있으니, 대장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등지고 있다. 등지고, 뒤는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시계방향으로 가잖아요. 임묘지는 사오미로 가죠. 사오미는 신유술로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잖아요. 그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해, 자, 축, 수국으로 가는데 진년에는 그게 북쪽에 있고 뒤에 등에 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에 업고 댕겨야 되는데 북쪽으로 이사 가려고 끌떡거리다가는 대장군한테 이제 작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사오미년에는 그러면 3년씩 있겠죠. 4년이 되면 이제 그게 또 내 뒤 따라와요. 그때는 동쪽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동쪽에. 동쪽은 정동 요거 순수혈통의 방위. 정동, 정북, 정남, 정서 이거예요. 이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3년씩 그 북쪽에 이제 3년 원래 마지막 3년이 북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 내년에는 원래 이제 만약에 북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면
올해 지나고 내년에 가야 되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딱 정방향에만 대장군이 있는 거예요. 뭐 중간 사이 감방은 아니고 예, 정방. 정방에 예, 예. 그죠? 그럼 예. 정방 말고 예, 감방으로도 대체 그냥 그쪽 북쪽에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정방향. 북쪽의 정방향. 그죠? 사이 감방 쪽으로 가도 괜찮다 이 말이지. 그것도 만약에 자 여기는 이 방은 어떻습니까? 북이란 글자가 안 들어갑니다. 만약 내년에 자 올해 보면은 올해는 북쪽에 있잖아, 그죠? 네. 북쪽에 있으니까 자 간방으로 따지자면은 정북에는 가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 여기는 북동쪽이에요. 북이 끼잖아. 네, 네. 그럼 가면 괜찮을까요? 좀 불안하겠습니까? 조금 불안하게.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북쪽 아니라도 그렇죠. 사이 감방 낑겨도 그건 안 좋다. 그렇죠. 그래 보는 게 확실한 게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년씩 가죠. 그럼 내년에는 또 사오미년이니까, 그죠? 3년은 요쪽에 동쪽에 있게 되고, 이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대장군 방이 찾는 거였어요. 대장군 방이 찾는 거 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서 삼살방이라고 나옵니다. 삼살방. 삼살방에는 세 가지 살상이 생긴다. 왜 안 좋다? 억수로 안 좋다 이거거든요. 요거는 보고 삼합으로 나옵니다. 삼합에 왕지가 충되는 방이. 그래 신자진년에는 그죠? 신자진년에는 사오미방 남쪽에 있고, 그죠? 그래 삼살방은 왕지가 충되는 방. 자, 올해가 진년으로 볼게요. 진년으로. 원래 진이란 글자는 신자진에 여기 진이 있죠. 그죠? 신자진에 진이 있는데, 요 세 개의 글자의 삼살방이는, 요 연에는 삼살방이가 여기 잘하는 글자죠. 여기 맞죠? 왕지가 충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잘하는, 이어봐야 되겠다. 신자진은 이렇게 했잖아. 그죠? 요 연에는 원래 진연이니까 해당된 거죠. 요 연에는 요 삼살방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과 충되는 요쪽에 남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남쪽에. 그러면 원래는 이사를 아까 대장군방이 이어 있다 했고 북쪽에 있다 했고 그죠? 삼살방이 남쪽에 있다 했는데 이사하기가 애매하죠. 근데 지금 제가 책에 요게 기록해놓은 거는 하도 신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도 말로 듣고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실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자, 그러면 자, 내년에는 아까 내년에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을사년이니까 4년에는 그러면 대장군방위는 등에 업었으니까 이 동쪽에 대장군이 있고 그죠?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삼살 맞죠? 네, 삼살방. 예, 삼살방은 어딥니까? 내년에는 삼살방은 사유축이잖아. 삼합이. 사유축에 유가 충하는 글자니까 묘에 그죠? 동에 있다. 내년에는 동쪽의 이사를 피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대장군방위는 임묘진, 사오미, 요 방위로 했고 방위, 임묘진년, 그걸 목방, 방위합으로 했고 조금 전에 삼사는
삼합으로 한 거예요. 삼합으로. 삼합의 왕지 가운데 글자가 충되는 방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태백살까지 할게요. 태백살. 제가 진도 좀 빨리 냅니다. 여기까지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천라지망은 그 다음 시간하고 태백살은 손